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장을 좀 간편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늘 자켓과 와이셔츠를 입으니까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충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독서 활동을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소서 다 작성하셨습니까? 그런데 초등교사에 있어서 독서는 늘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는 전 교과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체능에 관련된 책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초등교사를 지원한 학생들의 약 70%는 문과 학생이더라고요. 이과 학생들 우수한 성적을 가지면 아마 의대 쪽으로 지망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의 대부분인 초등교사 지망생들은 자연과학 계통의 책도 독서 활동 속에 들어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어디에 글 녹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1번에서도 좋습니다. 어느 책을 어떻게 접근해서 그 읽은 책을 내가 전공으로 하는 교과목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 뭐 전공을 하는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를 잡아도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내가 독서 활동한 내용과 또 국영수 중에 한 과목도 좋고 그 모든 과목을 어떻게 연계해서 융합적으로 접근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21세기의 통합교과, 융합교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한 저는 예체능 쪽의 도서 항목을 학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 초등학과 또 초등교육에 관련된 것만 가려고 하는데 좀 다양한 독서 활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융합, 통합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도 한두 번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통합이냐 그랬더니 어느 학생은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수학 수업 이것을 골고루 연계시켜 엮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매우 추상적이지 않나요? 국어 수업과 영어와 수학을 어떻게 연계시켰는지 채점가는 보고 싶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하는 과정 속에서 소설 파트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인물이 그 사건 속에 등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번일까 상상해보는 과정 속에서 수학 시간에 경우의 수를 배웠다면 그것을 수학 시간에 배운 경우의 수 공식으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등장 숫자를 계산해 보는 것. 이것은 바로 국어와 수학이 도저히 융합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어를 음악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운 시를 나 또는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곡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곡을 창의적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존에 있었던 곡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시를 가사로 어떻게 보면 편곡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래도 불러보고 또 피아노로 연주해 보게 된다면 국어와 수학과 음악이 연계되는 것 아닐까요? 즐겁잖아요. 입시 속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이 국어 수업, 특히 시를 음악으로 연주해 보는 것,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을까요? 제가 독서 활동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일본 교과 융합 간의 학문을 전개시켜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문항,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 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 세계의 도서를 약 500자로 쓰는 난이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 시간에 공개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맨 마지막 문장은 서평입니다. 지금 서울대 작성하고 있는 학생들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불후의 명저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세계의 명저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남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그대로 간다면 너무나 맹목적, 더 나아가서 맹신하는 것 아닐까요? 저도 서울대학교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주체적 사고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명제일지라도 나는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매듭지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나만의 주체적인 서평, 이 한 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우리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의 주체적 서평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독서 활동에 관한 것, 이것을 초등교사에게만 국한되는 교육적 측면보다 예체능, 자연과학 서적으로까지 연계됐으면 좋겠다. 또 더 나아가서 서울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4번 자율문항에서 독서 서평을 어떻게 썼으면 좋은가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기띔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기부에 있는 사실, 즉 팩트를 바탕으로 꼭 여러분만의 줄거리를 만들어서 교수님들께서 야, 참 재밌다, 이거 실제로 체험한 것을 이렇게 재밌게 구성해냈네. 근데 그게 재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감동, 그리고 실천적으로 실행했을 때 학생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꾸준히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동영상을 본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써놓은 자소서를 마지막 지도하는 분은 저처럼 사교육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 계신 공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학교 선생님들께 의지해서 끊임없이 조언을 구하면 생각보다 좋은 자소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 특히 합격한 선배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절대로 남의 자소서 보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습니다. 남의 것도 참고하지 않고. 그리고 제출하려고 보니까 옆에 학생과 내용이 똑같다면 큰 낭패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합격자의 자소서를 여러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1번은, 2번은, 3번은, 그리고 자율문항인 4번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용은 여러분만의 생기부에 있는 여러분만의 체험한 활동을 또 경험한 내용을 적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